여러분, 최저임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내년에 5% 정도 올려놓으니까 제일 심각한 게 편의점주들 말입니다. 여기가 계속 자료도 내고요. 예, 쉽게 말하면 서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대로 가면 예, 알바보다가 예, 임금을 덜 번다. 알바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여러분 무려 말입니다. 45만 원이나 차이 나요. 45만 원. 사장과 알바의 임금 차액이 말입니다. 사장이 45만 원을 덜 받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선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선동할 생각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선동하겠습니까? 제가 선동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관종기가 있다든가 예.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득이 되는 게. 근데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전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예. 게다가 뭐 제가 관종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오롯이 말입니다. 경제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매일경제TV의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경제를 바로 보는 법을 예, 저는 많은 국민에게 전파하고 싶어요. 많은 국민에게. 경제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나라 실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요. 여러분들에게 예, 객관적이고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완전 객관적이다, 완전 과학적이다 그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내용 이번에는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잖아요.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임대료 150만 원, 전기료 80만 원, 기타 관리비 등 기타 65만 원, 인건비 아르바이트 4명 396만 원, 4대 보험 49만 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점주의 순소득은요. 예, 185만 원입니다. 185만 원. 아르바이트 2명이 2사람이 인건비는 평균하면 188만 원이에요. 이미 말입니다.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 됐어요. 이미 9,160원일 때. 그런데 여러분 9,620원 5%가 더 올라가면요. 자, 임대료가 그냥 간다고 쳐요. 안 올린다. 안 올린다고 쳤을 때예요. 150만 원. 그리고 전기료 안 올린다. 쳤을 때 80만 원. 관리비 안 올린다. 65만 원입니다. 인건비는요. 396만 원이 41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4대 보험도 늘어나겠죠. 4대 보험도 41만 원 늘어납니다. 그러면 점주가 실제로 버는 순소득은 163만 원입니다. 163만 원. 그런데 알바 2명의 인건비는 208만 원이에요. 208만 원. 이야,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 45만 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바는 물론 뭐 알바하시는 분들 중에 뭐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주는요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이렇게 하니 편의점주는 이제 뭐 문을 닫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편의점은요 밤에 안 열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혼자 일할 거예요. 주인이 혼자. 이제 알바도 안 쓸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주인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몇 시간일까요? 뭐 8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1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15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주인 혼자 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예. 게다가 가능하면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는 가족끼리.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의점주들은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 예, 실제로도 폐업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해진다. 제가 편의점주의 월 소득 비교를 월 매출을 편의점 업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4,357만 원을 잡았고요. 점포 이익은 915만 원을 잡았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렇게 잡았는데도 이렇다면 여러분 편의점 중에 상황이 나쁜 곳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임대료 올릴 거잖아요. 임대료 올리죠. 전기료 올라가고 있죠. 관리비 올라가고 있죠.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편의점주가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겁니다. 아마 그게 저는 실물경제가 붕괴되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편의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에. 눈만 돌리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편의점들이 저렇게 적자가 난다는 건 여러분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면 폐업밖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월 매출 중 인건비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말입니다. 매출액의 10%? 좀 많으면 한 12, 3%. 진짜 많으면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말입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큰데도 인건비 비중이 없음 19.9%죠. 인건비 비중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다는 이야기. 그죠? 게다가 인건비 비중이 40% 이상도 14%나 있습니다. 14%. 이게 20에서 30%도 24.7%예요. 30에서 40% 미만도 27.5%. 그러니까 여러분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0.1에서 20% 정도 되는 14.3%만이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진짜 폐업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저는 현실로 받아들여져요. 현실로. 그만큼 지금요. 최저임금위원회나 윤석열 정부가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 부채를 감안하면 이거 올려서는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의 어떤 관치 이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경호 경제부총리가 신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자영업자 부채 엄청나잖아요. 자영업자 부채 보세요. 자영업자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2022년 1분기에 960조 7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만 40.26%가 늘었어요. 275조 8천억 원이요.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이 빚 어떻게 갚나요? 식당이 문을 닫으면 이 빚 어떻게 갚냐고요. 다 파산해요? 그럼 금융위기 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은요. 절규하고 있는 이유가 회생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회생의 길이.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회생의 길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월급쟁이만 봉이냐. 왜 대기업에게 관치, 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난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대기업이 임금을 올리든 말든 이게 임금이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임금 올린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되면 올리나 마나예요. 그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돼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야기하게 놔둬야 돼요. 시장에서.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토를 달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대기업 발목 비틀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발목 비틀기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죠? 최저임금만 제대로 잡고 기업들이 살려고 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선수가 없어요. 누구를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지금 회생의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답인 거죠. 제가 편의점주들의 이야기, 저는 편의점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편의점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이야기야. 왜 옛날 이야기가 나오냐? 아니 많이 버시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요. 가격을 올리기도.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클 거다고 봅니다. 실물 경제에도 부메랑이 클 거고요. 예, 바닥 경제의 몰락에도 부메랑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솔직히 저는 해봅니다. 제가 예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겁이 나요. 몇 개월 후에는 진짜 현실화 됐으니까요. 예, 제가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 가게를 계속 해라 말아라. 솔직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같으면 버티세요. 버티면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임대비도 오르고 참 쉽게 말하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 입에서는요. 환장하겠네. 이 말이 아마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예, 마음이 섭섭해지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포기는요, 예, 끝입니다. 끝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노력하면요, 기회가 보이고요. 기회가 생기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움직이시자고요. 예, 저도 여러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빚이 많고 저도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 나이에도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니까요. 예, 돈을 뭐 직장 다니는데 모은다 해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예, 조금 모아놨던 거 다 썼죠. 아이들이 아직도 3명이 다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사는 수밖에요. 그게 인생인 것을요. 그런데 왜 포기를 하냐고요. 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요. 볕들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멍에도 볕이 뜬다는데 우리 인생의 볕들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힘내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